지난 첼시와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첼시 입장에서는 패배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처절한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기록으로만 봐도 어제 첼시의 골 기대값이 1.01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65분에 교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기대값이 0.47이었어요. 그러니까 1.01골 중에서 0.47골,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골 기대값,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니콜라스 잭슨에게 쏠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이 마무리를 못하면서 첼시가 득점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처참한 결정력이 사실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니콜라스 잭슨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였었잖아요. 분명 잭슨이 경기 중에 끼치는 본인의 움직임이라던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영향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의 동선이 중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빠져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첼시의 공격을 풀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첼시가 지금 현재 스쿼드에서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 경기는 왼쪽에 은쿤쿠, 오른쪽에는 파머가 있었고 중앙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은쿤쿠와 니콜라스 잭슨, 이 두 명의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콜라스 잭슨은 연계 플레이가 좋고 은쿤쿠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이라서 최전방 공격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본인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 좋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은쿤쿠가 영입이 됐을 때 프리 시즌에 니콜라스 잭슨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은쿤쿠가 큰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니콜라스 잭슨과 은쿤쿠의 조합이 기대를 많이 받았던 조합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 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전방에서 일단 패스가 넘어올 때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오는 은쿤쿠에게 내주는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아까 보여드린 동선 자체가 니콜라스 잭슨이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뛰면서 접고 들어오면서 패스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낼 때 은쿤쿠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아서 은쿤쿠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쿤쿠뿐만 아니라 애초에 니콜라스 잭슨이 버티는 플레이나 연계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이선 자원들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 많아요.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낼 때 수비가 니콜라스 잭슨에게 끌려 나오면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엔소 페르난데스라던가 하머라던가 은쿤쿠라던가 이런 선수에게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비수와 몸싸움을 붙었을 때 돌아서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수비수가 달려나오는 것을 역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상대 수비가 균형을 잃게 만들고 여기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파머가 볼을 잡았을 때 내려오고 있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받자마자 왼쪽에 있었던 은쿤쿠가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칸지가 니콜라스 잭슨에게 붙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아칸지와의 몸싸움을 여기서 이겨내야 은쿤쿠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을 때 동작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아칸지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것을 역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몸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칸지가 달려오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니콜라스 잭슨은 볼을 받아서 유유히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이 무게중심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칸지를 무너뜨리면서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하고요. 아칸지가 앞쪽으로 균형이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은쿤쿠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심지어 패스도 굉장히 잘 찔러줘요. 뛰어들어가는 은쿤쿠의 요 공간으로 찔러주면서 은쿤쿠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기도 은쿤쿠가 여기서는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데 볼을 받을 때 니콜라스 잭슨이 은쿤쿠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은쿤쿠가 압박을 받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건데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또다시 니콜라스 잭슨에게 붙어요. 그러면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은쿤쿠에게 한 번에 볼을 받자마자 잭슨이 볼을 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수비를 한 명 끌어냈으니까 은쿤쿠가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잭슨이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은쿤쿠가 앞으로 뛰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은쿤쿠에게 볼을 받아서 패스를 내주니까 이 공간으로 은쿤쿠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잭슨이 내려오면서 일단 패스를 받아주고요. 패스를 받은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찔러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의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은쿤쿠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또다시 은쿤쿠가 좋은 패스를 공급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잭슨이 사실은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늘상 나올 때마다 이선 자원들에게 연계 플레이를 참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잭슨이 후반전에 교체로 아웃되자마자 첼시의 공격이 매우 답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결정적으로 결정력이 참 부족하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 잭슨의 문제는 결정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잭슨이 측면으로 빠집니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 공간으로 은쿤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은쿤쿠에게 연계 플레이를 하면 또 수비가 은쿤쿠에게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잭슨이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긴 해요. 그리고 이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잭슨을 시작으로 수비를 계속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결국 다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게 마지막엔 결국 니콜라스 잭슨인데 공격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첼시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올 때 순간적으로 잭슨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빠져나가는 플레이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니콜라스 잭슨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운동신경도 좋고 스피드도 빨라서 9번 공격수지만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임이 매우 기민한 반면에 영리하게 움직이는 건 또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으로 빠지는데 디아스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거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직선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제 뭐 손흥민이라던가 살라라던가 이런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보면 수비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평행으로 뛰다가 U자로 돌아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잭슨이 그냥 직선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디아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디아스는 차렷 자세로 서 있으면서 오프사이드를 유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니콜라스 잭슨은 그냥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스가 일단 들어가면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로 이미 선언이 됐죠. 이 움직임 자체도 어쨌든 좀 안 좋았는데 여기서 볼을 일단 잭슨이 받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신기하게도 1대1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또 괜찮습니다. 디아스가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 만들고 아직 기가 안 들렸으니까 열심히 따라와요. 따라오는 것을 역이용하면서 순간적으로 달려오는 디아스의 역방향으로 볼을 칩니다. 그래서 디아스를 한 명 제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칸지가 또 커버를 들어오니까 아칸지도 역방향으로 볼을 쳐내면서 아칸지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두 명을 순식간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슛 페이크를 넣어가면서 아칸지와 디아스가 막 몸을 날려요. 여기서 슈팅이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는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잭슨이 이용을 해서 계속 밀고 들어가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슈팅 동작이 니콜라 잭슨이 힘이 빠졌는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슈팅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비수들을 모두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슈팅만 잘 들어가면 뭐 이게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골망을 가릴 수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이 빠진 건지 아니면 균형을 잃은 건지 마지막에 슛의 임팩트가 떼굴떼굴 굴러서 그바르디올에게 막힙니다. 이런 장면들이 니콜라스 잭슨이 참 뭐랄까요 재밌는 선수인 거죠. 이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영리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1대1 상황에서도 디아스나 아칸지 이런 아주 좋은 수비수들을 순간적인 동작과 페이크 동작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정력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참 명확합니다. 잭슨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으니까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이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은쿤쿠에게 패스를 받아서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연계 플레이죠. 그러면서 은쿤쿠에게 공간이 났어요. 그리고 은쿤쿠가 여기서 이제 계속 볼을 몰고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은쿤쿠에게 쏠리면서 반대편에 있는 파머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머에게 은쿤쿠가 패스를 건네줄 수 있는
잭슨부터 시작된 좋은 공격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좋은 공격을 잭슨이 만들어줘 놓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아무 생각 없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쭉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뛰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유히 걸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맨시티가 최종 수비 라인보다 니콜라스 잭슨이 앞서 있죠. 근데 여기서 파머가 슈팅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슈팅이 맞고 잭슨에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잭슨이 이미 파머가 슈팅을 하는 순간 아무런 생각 없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에 이미 걸렸어요. 그래서 파머의 슈팅이 에데르손 골키퍼를 맞고 나오는 요 순간 잭슨에게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왔지만 이미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분명히 저기서 연계 플레이도 좋았고 첼시의 공격을 매우 잘 만들어줬는데 정작 영리하게 상대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잭슨이 어떤 선수일까? 분명히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풍부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스트라이커에게 필요한 오프사이드 라인을 피해 나가는 영리한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국에는 득점으로 스트라이커는 말을 해야 되니까 득점을 할 수 있는 결정력, 이게 결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경기도 이 장면을 보면 카이세도가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에게, 물론 이게 어려운 동작이긴 했어요. 본인의 머리 뒤쪽에서 오는 볼을 슈팅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에데르손 골키퍼의 정면으로 슈팅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홀란드에게 저런 장면이 왔다면 아주 어려운 장면이라도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정면으로 차는 게 아니라 발 바깥으로 볼을 맞춰서 골대 구석으로 혹은 안쪽에 맞춰서 반대편 골대 구석으로 이렇게 슈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니콜라스 잭슨이 등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그냥 정직하게 맞추면서 에데르손 골키퍼 정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잭슨이 감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선수가 있을 때 경기력도 좋아지고 이 선수가 가진 매우 다재다능한 면들이 있는데 돌아서는 플레이, 공간 만들어주기, 패스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작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이나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지 자체가 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파머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가운데에 공간이 열렸고요. 이때 잭슨과 엔소가 뛰어갑니다. 근데 엔소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니콜라 잭슨이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엔소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엔소 페르난데스도 뛰어가는데 본인도 상황 인지가 안 되면서 이쪽을 못 본 거예요. 시야를 계속 앞만 보고 달리니까 그냥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엔소 페르난데스가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파머의 멋진 스루 패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니콜라 잭슨과 엔소 페르난데스가 겹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상반된 모습인 거죠.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것 치고는 시야가 매우 좁고 측면으로 공간을 찾아서 잘 뛰어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영리한 오프더블 플레이가 안 되고, 그리고 기회 창출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결정력이 아쉽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어쨌든 니콜라 잭슨이 과연 첼시에 적합한 공격수냐, 첼시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최전방 공격수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제 경기였고요. 오시멘의 영입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경기를 보고 첼시가 남은 이적 시장 동안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